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인현진 지음, N서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생각 때문에 괴롭고 감정 때문에 휘청이는 사람들을 위한 24가지 심리 처방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나는 왜 불편한 감정에 휘둘리는가? 나는 왜 후회하는 행동을 반복하는가? 나는 왜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꾸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법,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감정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던 행동 패턴을 바꾸는 법, 마음 중심이 단단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자동 반응을 멈추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익숙한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길로 다니듯 평소 자주 하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각해 왔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특정한 생각만 하는 걸로 정해진 채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익숙하기에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생각의 습관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폄하하거나 긍정적으로 이상화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상대를 의심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상적인 기대를 낮춰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부정 필터가 지나치게 작동하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어둡게 보는 일이 많아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 좋은 일입니다.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좌절을 견디는 능력도 강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아 어디에 있던 따뜻한 난로처럼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긍정 필터는 현실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를 회피하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부당한 일을 겪고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책임을 미루기도 합니다. 생각이 습관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굿 뉴스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적절하게 의존하고 건강하게 독립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성인이 되면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들거나 운신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의존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건강하게 독립하려면 적절하게 의존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못한 사람은 커서도 타인에게 의지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혼자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도 요청하지 못해 일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취약한 상태이기에 주고받는 일에 서툽니다. 아주 작은 친절에도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하거나 남들에게 부탁받는 일 자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필요할 때 주고받는 일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따로 서 있으면서 함께 숲을 이뤄 서로를 보호하듯 나라는 존재는 타인이라는 상대를 만나 관계를 이룹니다. 의존을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 돈, 명예, 알코올, 자극적인 흥미 추구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이슈에 대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존과 독립의 문제는 어렸을 때 경험한 애착 유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음껏 의존하며 생존과 안전, 소속의 욕구 등 중요 욕구들을 충족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한 발씩 멀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있기에 안심하고 멀리 가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할 때 한 걸음 걷고 돌아보고 또 한 걸음 걷고 돌아보지만 자신이 생기면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갑니다. 위험하다고 말려도 호기심을 갖고 올라타고 건너가고 가로지릅니다. 독립은 우리 안에 내재된 본성과도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성장할 때가 되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곤 합니다. 겉으로 보면 나쁜 일처럼 보이더라도 잘 들여다보면 삶의 방향을 전환할 만큼 소중한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처를 문의로 바꾸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금인데요. 깨지고 갈라진 틈새는 그 길 위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그 길 위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길은 굳건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음에 금이 생기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받은 상처는 관계에서 물러나고 세상에서 등 돌리고 싶을 만큼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금이 길을 지우지 못하듯 마음의 상처가 우리 삶을 망치진 못합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어도 상처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낸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뽑히지 않는다면 피가 흐르는 채로 그냥 두지 말고 상처에 약을 바르고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처를 문의로 바꾸는 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일이 있었어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야. 우리는 과거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잘 이겨낸 나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일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금이 잔뜩 간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멋진 무늬를 만든 사람입니다. 과거의 시간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니체의 말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입니다. 내 안에 없는 건 나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을 어디선가 꼭 만나게 됩니다. 피해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부딪히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강한 역동이 일어날 정도로 누군가가 싫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습니다. 친구, 동생, 선배, 후배, 선생, 제자, 사장처럼 관계나 지위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처럼 가치가 부여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역할은 일종의 가면과 같습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소나는 주로 타인과 세상이 원하는 역할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페르소나를 자신이 원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말 그대로 가면입니다. 가면의 이면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면만 보여주면 반대쪽 인격이 억압되어 무의식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억압한 부분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격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쫓아내려고 애쓴 문제아가 떡하니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걸 타인의 것으로 치부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된 측면을 갖고 있는 타인을 만날 때 투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수다쟁이를 굉장히 싫어한다면 무의식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억눌러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 하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고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한 면이 지나치게 두드러질 경우 반대 측면은 의식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투사로 인한 갈등을 줄이려면 자신의 페르소나를 탐색해 보는 게 좋은데요. 투사는 내가 억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부끄러울 만큼 아프게 알려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욕구와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타인의 좋은 점을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빛을 찾는 일이며 내면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타인을 볼 때 어떤 부분이 부러운지,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이 내가 성장하고 장점으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투사가 일으키는 갈등을 줄이는 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강렬하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투사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과 동일시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만 여겨 싫은 면만 생각하고 불쾌한 감정을 키우며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어떤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듯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 즉 생각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천부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조금만 키워도 투사가 줄어들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집니다. 첫 번째는 마음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 그릇이 작으면 작은 갈등에도 속이 뒤집어져서 참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 내 마음 그릇이 속 깊은 항아리라면 타인의 부족한 점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당장의 일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크고 넓게 보는 연습인데요. 눈을 손바닥에 바짝 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을 눈에서 떨어뜨리면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잘 보입니다. 눈앞의 걱정에만 매몰되면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라는 말은 대부분 핑계에 불과합니다. 먼 곳을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커다란 산이 아니라 신발 안의 작은 모래 알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투사가 문제인 셈입니다. 그러니 믿고 싫은 타인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면을 상대에게 투사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은 물론 삶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 어른의 감정 수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디 좋은 심리 습관으로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